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산지 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지난 12월 2일 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다가 지침이 하달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임야를 예전처럼 이제 개발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 내용이 나가서, 요즘에 언론을 여러분들 깊이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러는데, 그 내용 봐보면 요즘 아주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같은 시침이 하달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 내년도 1월 1일서부터는 이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수학을 통째로 좀 외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대부분 맞추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수업용이나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게 뭐냐면은 외우기식, 그러면서 암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용이 나왔을 때는 하나도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시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수석을 합격을 하셨다라고 그래가지고 필드에 나가면 그럼 수석이냐?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암기하고 이해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이해하면 금방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충남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카페에 가시면은 이 내용을 이미 지침서고 모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죠.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올려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고, 요 PPT 화면 중에 일부를 올려놔서 이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일반 회원님들은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왜냐, 요즘 비대면 강의, 대면 강의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못하던 내용들을 온라인 강의에서 하다가 보니까는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충남 회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거구나, 그리고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임야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10개가 만약에 있다면 8개는 보존산지, 준보존산지예요. 그러니까 2개 정도가 23%가 준보존 산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존 산지에선 임업용과 공익용이 있는데, 여기서 공익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공익용, 공원으로 걸렸다 공익용이에요. 그린벨트에 있는 임야다 그냥 100% 지금 얘기하는 공익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알림 아시죠? 휴양림, 보알림 같은 수원, 함양, 보알림이다. 이거 다 100% 공익용 산지예요. 이 임야를 취득할 때는 조금 좀 주의하시라라 우리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부분은 지목이 임야라고 돼 있어서 그것만이 임야가 아닙니다. 그러면 임야대장에 올라가 있어야냐? 그거 아니대. 토지대장에 들어가 있는 임야가 있어요. 이걸 토임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것도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오랫동안 묵혀놔가지고 만약에 나무가 자랐다든가 자연님이 자라고 있거나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 조사해서 이거는 지목은 농지일지언정 임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농지 전용도 받아야 되고 임야 전용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야를 보실 때는 보통 임야 그러면 나무가 생각나죠. 나무가 10년 이상이 돼 있는 나무다 그러면 1년급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0년 된 이상 나무가 많이 자라네 그러면 3년급이에요. 만약에 5년급 그러면 그 산에는 50년 된 이상 된 나무가 많이 자라고 나있네 그러면 5년급 임야다라고 그런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임야에는 뭐냐면 임목도라는 게 있어요. 나무가 빡빡하게 들어서 있느냐 그러면 평균 제적에 대한 임야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일정량 얼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제적의 150%, 예를 들어서 파주시 같은데 만약에 100이다. 근데 나무가 151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50%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훼손을 안 해줍니다. 알겠죠? 이게 임목도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도가 있어요. 또 경사도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0급 외에도 이와 같이 많은 그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자, 실무에서 여러분 일부만 좀 이해를 하세요. 보통 준보존산지와 보존산지 있죠. 준보존산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에요. 여기서 자연녹지라는 건 왜 빠졌을까요?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뭐가 바뀐다라고 그랬어요?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있는 임야도 자연녹지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도시지역에 있는 임야는 원칙이 자연녹지다라고 보시다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러냐? 이게 바로 얘기하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 우선은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는 관리 지역이 있죠. 관리 지역에서 임야는 보존 관리가 원칙인 거예요. 생산 관리는 흐릿하게 글씨가 써 있죠. 이거는 농지가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 관리는 농지도 들어가고 임야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 관리 지역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농지로 얘기한다면은 농지는 계획 관리에다가 굵은 글씨, 생산 관리에다가 굵은 글씨, 흐릿한 글씨에다 보존 관리 지역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존 관리는 대부분이 임야가 들어간다. 생산 관리는 대부분이 농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생산 관리에는 농지만 있고 임야는 없냐? 아닌 거예요. 간혹가다 나와요. 보존 관리에는 임야만 있고 농지는 없냐? 아니에요. 간혹가다 나옵니다. 아셨죠?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강의가 나갈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서부터 그러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땅꾼대학 총남 모임에서는 땅꾼대학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야 되지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선은 제일 먼저 손을 대고 코 푸냐, 손을 안 대고 코 푸냐, 손을 대고 코 푸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선은 제일 먼저 만약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나는 하나도 손끝 하나 안 건드렸는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또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네.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이걸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 지난번 강의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의 주인은 여러분이지만 땅의 주인은 국가라고 그랬죠. 국가는 자기가 지 땅을 마음대로 계획을 하죠. 이게 바로 국토정책, 토지정책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런데 국가에서 풀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어. 내 손 들고 내가 코를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데 이걸 형질 변경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 있는 농지나 임야를 형상을 바꾸는 게 형질 변경. 뭐가 좋아요? 당연히 용도 변경이 좋죠.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강의한 게 이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이번에 내 손으로 내 코를 푸는 거, 내가 내 임야를 개발하는 이와 같은 형질 변경에 대해서 그 땅의 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내용이 있냐 없냐, 규모는 어떠냐, 표고는 어떠냐, 경사도는 어떠냐, 그 다음에 비탈면 옹벽은 어떠냐, 그 다음에 진입도로는 어떠냐, 이거 가지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되냐? 12월 2일 날 지침을 하달을 한 거예요. 이거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그야말로 난리예요. 임야가 많은 특정한 지역, 지금 여기서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특정한 지역은 우리는 뭘 먹고 살라는 얘기느냐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용인 같은 데 봐보면 너무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산의 꼭대기까지 가지고 옹벽이 그냥 하늘을 덮죠. 그야말로 엘펠탑이 높으냐, 남산 타워가 높으냐,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옹벽이 높으냐 할 정도. 이제 그런 개발 절대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서부터 한번 개발의 합리적이다라는 거는 유보용도라와 그 다음에 보존용도가 있어요. 보존용도, 유보용도. 같이 얘기하게 이제 색깔이 칠해져 보니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은 유보용도. 그러니까는 도시화가 아직은 덜 된 용도인데 언젠가는 도시화되기 때문에 개발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존 용도가 있어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존 녹지, 보존 관리. 여긴 농림이라고 그러는데 농림이 아니고 농림입니다. 이건 전부
제가 손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간혹가다 글씨를 틀리게 쓴 경우 있어요. 농림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갈 때는 까다롭게 해라. 이게 경기도에서 이번에 12월 2일 날 내려간 지침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과거에는 3,000평방미터, 이제 보통 1,000평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연적 개발을 하다가 그 기준이 이제 지금 풀어졌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평이 있다. 3,000평이 있다. 평방미터니까 이제 3,000평이 있다. 그러면은 평방미터로 얘기하자고요. 2,999는 내 명의로 들어가. 2,999는 누구 아들 명의로 들어가. 또 나머지 2,999는 마누라 명의로 들어가. 그 명의가 다르니까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냐? 시차를 두고 개발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2,900평, 아니 999평방미터. 뭐 서너 달 지나서 또 한 2,000평방미터. 또 한 4달, 5달 지나 이제 이런 거 안 됩니다. 개발 못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고도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쉽게 아주. 일단 해발 200m, 201m서부터 지금서부터 뭐냐? 고산지대 개발하지 말라 이거야. 간단하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고도가 50m 미만인 경우에는 130%까지 지금 얘기한 대로 허용을 평균 고도를 이상을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도 기준이에요. 경사도 기준에서 만약에 15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15도 이하인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15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15도로 만들어요. 요게 시군별로 뭐 19.2도, 22도, 25도까지 해가지고 이게 내용이 다 달랐는데 이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도 초과는 무조건 15도로 보면서 이게 이제 등급에 따라서 1등급 규제는 18도, 그 다음에 전국 평균 산림률보다 높은 지역은 20도로 일단은 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또 세부 지침이 내려갑니다. 이 세부 지침에서 경사도 기준이 까다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옹벽 있죠. 도대체 이게 남산 타워가 높으냐, 우리 아파트에 있는 옹벽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따졌는데 이제서부터는 옹벽이 어떻게 됩니까? 3m입니다. 3m 두 칸만 허용해줘서 최고 6m까지만 해주는데 옹벽을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차고 거기다 한 30cm 나고 또 올리고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1.5m 이상을 떠나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성토 절토할 때 옹벽까지의 거리가 수평거리가 3m를 갖다가 이상으로 나가야 되면서 2단까지 뿐이 허용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총 6m까지 뿐이 허용을 안 하겠다. 그거는 산등성이 개발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있죠. 5,000평방미터 밑에는 4m, 그 다음에 3만까지는 6m, 3만 이상인 경우 8m인데 농어업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하나 글씨가 튼 게 나 농어업용이죠. 여기에다 중간에 대피소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 때 보면 경사가 이게 더 극경사가 있어요. 근데 이 고도도 9.6도를 갖다가 넘어가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구배가 완만해야 된다. 이러한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충남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땅꾼 대학이라 우리는 충남에다가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같이 좀 전에 잘해 먹었다는 건 경사도가 25도 이게 아주 최상입니다. 아주 그래서 경사도 25도라 우린 건 이거는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 높이 25m까지 하려는데 이건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해줍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잠깐 요거 설명을 드려놓을게요. 여기 봐보면 이런 게 나있죠. 비탈면에 설치 기준 아까 얘기한 3m에다가 요게 1.5m 이상 떨어져라 이게. 간격이 나나 거고 또 만들고 왜 그런 거 있죠? 사람 비탈면에 하나 쓸까 말까 할 정도로 또 옹벽 치는 거 이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탈면이고 이건 옹벽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조금 아까 얘기한 건 비탈면이고 옹벽에 대한 건 일단 3m 이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야 남산 타워만큼 노는다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3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알겠죠? 3m 이상 떨어지는 이런 옹벽 설치 기준까지 이번에 강화가 됐다는 걸 보세요. 자, 실무로 들어가자고요. 이거 뭐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땅 투자, 임야 투자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서부터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땅을 볼 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누가 만든 거예요? 국토부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난번 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건물은 누가? 건물 주인. 땅은 누구? 국토부. 그런데 농지는 사람이 신이 만든 땅에다가 사람의 손이 가가지고 만든 게 농지야. 임야는 뭐예요? 신이 만든 걸 그대로 놔둔 게 임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물어보면 돼요. 야, 국토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결정하셔도 돼요. 근데 임야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되지만 신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신도 또 두 놈이야. 두 놈이 아닙니다. 신도 두 분이에요. 두 분한테 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야는 국토부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다가 이거 쓸 거요, 못 쓸 거요, 보존산지요, 준보존산지요 물어보고, 산림청에다가 이 나무 몇 그루 있어, 산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또 인목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또 뭐까지, 환경도까지 물어봐야 돼. 환경부에다가. 그래서 임야는 3번을 물어봐야 돼요. 농지는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방송을 듣고 농지는 좋고 임야는 나쁘네, 이제는 임야 투자하면 안 되네, 이러한 소리를 하시는 분, 생각을 하시는 분은 또 꽝이십니다. 알겠죠? 규제가 그만큼 까다로우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건 더불어서 보너스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과거에는 산지정보 조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들 이거 보면은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2, 3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정보 조회 시스템에 가게 되면은 과거에는 인목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환경도도 나오고 환경도는 안 나오죠.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니까. 인목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0급 1형급, 그러면 10년이냐 3형급 30년이냐, 그 다음에 표신까지 나왔어요. 땅에서 10m, 3m를 들어가면 바위가 나온다, 2m 들어가면 바위가 나온다 하는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다가 보니까 이게 많은 민원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이거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강의한 걸 어디 가서 알아보고, 여러분 행정관청에 가봐야 대답 안 해줍니다. 이거는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해당 시군 앞에 가면은 토목측량설계사무소가 있죠.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가면은 국립지리원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갖다 전부 전산 입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등고선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경사도래, 각도라든가 그 다음에 표심이라든가 또 인목도라든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가시면 되세요. 제가 오늘도 이 강의를 들어오기 전에 제가 3군데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 행정과영에 다른 데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그거 오면은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 바쁜데 그냥 가르쳐 줘. 그래서 정 미안하면 그냥 바카스나 한 박스 사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그러는데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물어봐야 안 나와. 행정관청에 물어봐야 안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임야를 개발 목적으로 사시거나 그러신다 그러면 반드시 해당 시군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가서, 특별히 내년서부터는 또 강화되잖아요. 이런 데 가셔서 여러분이 문의하시면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입력이 다 돼 있습니다. 입력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설명을 드려놓을게요. 잘 들어놓으세요. 농지가, 임야가 도시에 있다. 어울려야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농지가, 임야가 비도시적 농촌지역에 있다. 당연히 어울리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와 임야는 품위가 떨어진 거야. 아셨어요? 근데 비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와 임야는 품위를 지킨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용이. 그러니까 교수님, 거기 가서 그럼 농지 사야 돼, 임야 사야 돼?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거 물어보시기 전에 이 임야나 이 농지가 도시에 있는 거냐 농촌에 있냐 먼저 따지시는 거예요. 농촌에 있다 품위 유지하는 농지 임야. 그다음에 농촌이 아닌 도시에 있다 품위가 손상돼 있는 농지와 임야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도시에 있다면 위치 싸움에다 개발 용도에다 용도 가치 싸움이에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도시에 있는 거는 품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도시 지역 농촌 쪽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 농지와 임야는 지조를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격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강의했던 이용 가치와 위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용 가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존 산지냐 준보존 산지냐, 경사도는 어떠냐, 이걸 놓고 따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산지나 농지 투자는 이건 도시용이고, 농촌에 있는 비도시 지역에 있는 건 농업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이해하는 100점짜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땅꾼대학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신데 입학 안내 잠깐 드릴게요. 2025년까지 5년 동안 수업료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내시면은 이 책까지 한번 드립니다. 엄청난 책이죠. 이게 교과서입니다. 이거 무상으로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강의도 2025년까지 마포에 있는 황막사 사무국이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듣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놈 때문에 요즘 대면 강의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하튼 온라인으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시면은 황 박사 아니에요. 황 막사입니다. 이 황 막사가 황사 막는 사람들인데 제가 1999년도 IMF 다음에 33번을 모시고 중국의 내몽고에 그 사막에 들어가서 컬친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은 최초로 나무 심은 장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영리 단체, NGO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요거를 치시면 그 안에 자세하게 입학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도 저와 함께 인생 역전하는 땅꾼 대학에 한번 입학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